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를 유튜브 영상으로 잠깐 보게 됐는데요. 이 프로가 이제 굉장히 시청률도 높고 유명한 프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프로에 등장하는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옆에 앉아서 수학 공부하는 거를 도와주는데 아이가 공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혹은 자해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어떤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가정에서 자녀를 지도하는 올바른 수학 공부법, 이런 제가 얘기한 것과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지도하고 있다면 그 갭이 너무나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어머님들이 그렇게 옆에 끼고 아이를 지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제가 그 아이라면 그렇게 엄마가 옆에 끼고 계속 보면서 너 딴 생각하니? 집중해. 뭐가 안 돼? 가르쳐 줄까? 이렇게 한다면 아이 입장에서도 굉장히 숨이 막힐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학습 능력이 자라날 기회를 부모님이 차단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강조하는 교수법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심화까지 잘 해낼 수 있다, 그러한 어떤 방법과 너무나 괴리되는 방법이라 이런 방법으로 만약에 지도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한번 길들여지거나 그런 습관, 나쁜 공부 습관이 만들어진 아이 같은 경우는 교정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도 이제 보통 그런 아이들이 가끔 오면 교정하는데 한 거의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 습관도 들지 않은 채로 딱 왔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학원에 왔다. 그러면 좋은 습관을 잡아 나가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습관이 든 아이가 오면 한 2년 정도는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가르친 아이 중에 한 명은 중학교 때 오피스텔 공부방을 다녔어요. 그래서 토요일 같은 날은 아침에 공부방에 가서 밤 12시까지 계속 문제만 풀었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게 아니라 비슷한 난이도의 RPM, 센수학, 라이트센 그런 유형별 문제집들을 계속 푸는 거예요. 계속 풀고 채점 받고 계속 풀고 채점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는 계속 문제를 집중력 없이 풀게 되고 생각 안 하고 풀게 되고 문제를 찍기도 하고 문제를 잘못 읽기도 하고 이런 게 습관이 든 거죠. 이 아이가 처음 왔을 때 고1 때 1학기 때 한 6등급 정도를 받고 저희 학원에 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과를 진학을 해서 2등급까지 올리는데 한 2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교정하는 데만요. 그 나쁜 습관을 하나씩 교정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나쁜 습관이 들면 교정을 해서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올바른 습관으로 공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나쁜 습관들은 왜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이제 세대가 어느 정도는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제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초등수학, 중등수학, 고등수학까지 독학을 하면서 공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는 누군가 가르쳐줘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습 방식 자체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를 지도를 해서 얘가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주느냐,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이죠. 제가 재수종합반에서 담임 활동을 하고 특히 메가스터디 재수종합반이 있을 때는 계속 담임 교육을 받았습니다. 본사에 가가지고 체계적으로 담임 교육도 이렇게 받고 그러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아이들은 일정하게 지속적인 습관들, 지속적인 행동들이 반복되는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주면 그게 루틴이 되고 익숙해짐과 동시에 그대로 굴러간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게 그대로 굴러가다 보면 공부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성적이 오르게 되고, 성적이 오르게 되니까 그게 또 하나의 성취감이 되고 내적 동기가 돼서 다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끔 하는 원동력으로 되돌아오고, 굉장히 간단한 루틴이잖아요. 재수종합반에 온 아이들은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온 아이들이고 자기가 혼자서 자기를 절제하고 그런 공부를 지금까지 실패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잡아줄 때는 굉장히 엄격하고 무섭게 해서 규율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규율을 잡아주면 어느 순간 그게 관성적으로 굴러가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심지어 너무 공부를 안 했던 아이들은 선생님 여기서 3개월 동안 공부한 게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제가 초등학생들 처음 공부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일정한 습관이 들게끔 일정한 시간에 시간제로 항상 공부를 시켜라. 그래서 아이들이 앉아있는 습관부터 기르게끔 해줘라. 앉아있다 보면 차근차근 공부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스스로 공부하게끔 독학하는 연습을 시켜라. 이 독학하는 연습이 돼야 아이들이 뭐 이해력, 그 다음에 추론 능력, 문제 해결력, 수학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다 느는 거죠. 혼자서 일정한 시간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혼자서 개념 독학을 해서 교재를 풀게끔 연습을 해주면 그게 한 6개월 걸릴 거예요. 6개월 정도 시행착오가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혹은 문제가 안 풀린다고 징징댈 수도 있고 그때마다 어디를 읽어보고 풀어라 이렇게 계속 좀 힘들지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혼자서 언제 그랬다는 듯이 기본서는 너무 쉬운 책이다 해서 개념 읽고 자기가 혼자 문제 풀고 질문도 거의 안 나오는 상태까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심화 교재를 똑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심화 교재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오랫동안 고민하게 되고 거기서 수학적인 능력들이 또 향상이 되는 것이죠. 이 방식들을 수행할 때 어머님들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옆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자기 일을 하고 아이는 그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이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부담 없는 학습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면 딱 공부를 멈춰주면 되는 것이죠. 부모님은 아이가 공부가 끝나면 채점을 해주고 다음 시간에 또 내일 공부를 할 때 그 채점한 걸 고치라고 또 하고 질문하면 혼자서 풀 수 있게끔 유도해주고 그런 방식의 스스로 계속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게끔만 유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쪽이 같이 옆에서 그냥 붙들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일단 공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숨이 막히겠죠. 엄마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하니까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도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공부 독립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는 공부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자녀들을 보니까 초등 과정이 거의 끝나면 제가 공부 독립을 좀 약간 시켜주거든요. 더 이상은 제가 보이는 곳에서 시키지 않고 자습실에서 혼자 공부하게끔 공부 독립을 시키고 저는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커리큘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문 있으면 질문만 좀 받아주고 그때부터는 채점도 스스로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부모님들 보시기에 초등수학이 쉬운 것 같이 아이들이 풀기에도 초등수학이 쉽습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을 믿어주시고 그렇게 한번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좀 아파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6개월 동안이죠. 그때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이제 학교에 온 것이죠. 부모님들은 다 맞벌이시고 바쁘셨으니까 뭐 제 학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셨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수학 같은 경우는 옆에 짝꿍한테 좀 물어보면 가르쳐 주는데 새롭게 배운 게 별로 없었어요. 뺄셈인가 그거 정도 배워가지고 6개월 동안 진도 나간 게 그래서 그거 그냥 짝꿍한테 설명 듣고 따라 붙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한글을 그때까지 못 돼가지고 국어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못 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글을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뗐는데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숙제 같은 거를 칠판에 적어주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모양을 보면서 그대로 숙제를 적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하게 숙제가 적힐 때도 있죠. 그러면 집에 가서 형이나 누나들이 학교에 왔으면 이제 물어봐서 오늘 숙제가 뭐야 물어봐서 읽어주면 그 숙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받아쓰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글을 못 뗐으니까 매번 빵점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당시에는 체벌이 있었으니까 빵점 맞게 되면 손바닥 그런 데를 맞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짝꿍인 부반장 여학생이었는데요. 등치가 굉장히 컸어요. 그 여학생한테 좀 컨닝을 하게 해달라 보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대신 보여줄 때마다 매일매일 지우개를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지우개 따먹기를 해가지고 친구들 지우개를 따고 그거를 옆에 부반장한테 항상 조공 바치듯이 받쳐서 받아쓰기 컨닝을 부반장이 항상 허락하게 해줘서
그다음부터 이제 안 맞은 거죠. 그래서 한글을 못했던 그 길고 긴 암흑 시절에 생각이나 상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림만 보고 계속 상상하는 것이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대학도 나왔고 나중에 공부를 하게 돼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 됐죠. 자, 오늘은 제가 금쪽이 그거를 영상을 한번 보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댓글이나 그런 걸로 문의를 하실 때 제가 보면 아니 이게 굉장히 쉽게 이렇게만 해주면 부모님이 뭐 따로 신경 쓸 것도 없고 아이가 알아서 관성적으로 굴러가서 공부를 하니까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살고 얘는 얘대로 공부를 하고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할까라는 것들에 대한 단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쁜 습관이 들기 전에 처음 공부를 할 때 처음 습관을 잘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